새 정부가 해군기지 구상권 철회를 위한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레저보트가 전복돼 낚시꾼이 숨졌습니다. 레저보트 사고가 늘고 있지만 안전대책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제주시가 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을 추첨으로 선발했습니다.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당초 공고와 달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구가 급증하면서 제주 영어교육도시가 불법 주차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제주 해군기지 공사가 지연된 책임을 묻겠다며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수십억 원대의 구상권을 청구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새 정부가 조만간 구상권을 철회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상권 철회 문제가 논의된 건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직후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지사는 임종석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와 협의해 조만간 구상권 철회를 위한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도의회 등 도내 관계기관과 뜻을 모아 구상권 철회 건의문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가 공식 건의문을 우리 대통령께 제출을 하면 국무회의라든지 아니면 정식 청와대 회의라든지 이런 정식 개통으로 상정을 하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일단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가 올해 말까지 마련되는 개헌안에 지방 분권에 대한 내용을 담기로 한 만큼 여기에 맞춰 논의해야 한다는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행정체제 개편 문제는 내년에 개헌이 되는데 제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지방 분권 문제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활동이 거의 마무리된 만큼 예정대로 이달 안에 권고안은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도의원 2명을 늘리는 문제는 지역 국회의원과 제주도, 도의회가 더 논의하기로 해 당분간 선거구 문제는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새 정부의 지방분권 논의로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혼선을 빚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상봉 제주도 의원은 오늘 행정체제 개편 전문가 토론회에서 도민의 뜻으로 시작된 논의가 방향성을 잃어 아쉽다고 지적했고, 정민구 전 주민자치연대 대표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가 다시 공론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치는 여름이 제철인데요. 한치잡이에 나섰던 낚시꾼이 보트가 뒤집히면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레저보트를 타고 바다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안전 규정이 허술해 사고에는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에 소형 레저보트 한 척이 뒤집혀 있습니다. 사고가 난 것은 저녁 8시쯤. 제주 시내의 한 포구 앞 해상에서 한치잡이에 나섰던 소형 레저보트가 전복된 겁니다. 이 사고로 보트에 타고 있던 2명 가운데 55살 고모 씨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배가 작다 보니까 오다가 아마 넘어진 것 같아요. 넘어지니까 한 사람은 수영해서 저쪽으로 나와서 배라도 구조 요청을 했고 인공호흡 시키고 했는데 인식이 안 돌아와가지고 바로. 사고 선박은 낚시를 마치고 포구로 들어오던 중 너울성 파도를 만나면서 그대로 뒤집어졌습니다. 문제는 레저보트는 항포구에서 18km 이상 나가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 날씨가 좋지 않아도 출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V패스나 레이더 등 위치 발신 장치를 갖추지 않아 사고가 발생해도 즉각 신고가 어려운 상황. 연안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도적으로 저희가 제도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도내에 등록된 레저보트는 모두 1,200여 대.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레저보트 관련 사고도 63건이나 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이달 말부터 해수욕장이 문을 열면 민간 안전요원들이 배치되는데요.
제주시가 안전요원들의 실력을 평가하지 않고 추첨으로 선발하는 바람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제주시 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으로 활동했던 고모 씨. 올해도 지원했지만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제주시가 당초 모집 공고 내용과 달리 추첨으로 안전요원을 선발했다는 겁니다. 제주시는 신청자가 모집 인원보다 많을 경우 해양수산과나 제주해양경비안전서에 수상 구조 능력을 평가한 뒤 선발하겠다고 공고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추천 방식을 하는 경우에는 경력자나 강사 자격증 혹은 특전사나 UDT 출신의 이런 더 월등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수상 구조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제주시는 이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데다 갑자기 시험 전형도 바꿨습니다. 제주시는 안전요원들의 실력을 평가할 시간과 인력이 부족해 평가를 취소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좀 요즘 갱생 모자반하고 AI 계속해서 투입되고 있는데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안전요원 희망자가 공평하게 참여해가지고 뽑힐 수 있도록 추천 방식을 했던 겁니다. 해수욕장 개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안전을 책임질 민간안전요원의 철저한 교육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연안 침식이 가속화되면서 해양자원 유실과 자연재해 우려가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이기우 제주도 해양산업과장은 오늘 켄싱턴 리조트 호텔에서 열린 제7회 연안 발전 포럼에서 장기 모니터 대상인 제주 연안 11곳 가운데 64%가 침식으로 자연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C등급 지역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0년 전보다 한 곳만 침식 우려가 개선됐고 5곳은 악화됐습니다. 영어 교육 도시의 국제학교가 잇따라 문을 열면서 상주 인구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요. 곳곳에 불법 주차와 몰래 버린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홍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어 교육 도시에서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많은 도로입니다. 차선 한 개를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차지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은 무용지물. 횡단보도를 가로막거나 버스 정류소 앞에 버젓이 세워둔 차도 눈에 띕니다. 이면도로는 사정이 더 심각해 아예 주차장이 돼버렸습니다. 영어 교육 도시를 찾은 사람들은 도심 못지않은 주차난에 불편을 호소합니다. 마땅히 세울 데가 없고요. 지금 이 도로변이나 지금 저쪽 바깥쪽으로는 아예 거의 세울 수가 없다고 보면 되고, 곳곳에는 불법 투기한 쓰레기까지 나뒹굴며 마치 폐기물 처리장을 연상시킵니다. 이면도로 인도역 공터에는 이렇게 스티로폼 박스를 비롯해서 건축 폐기물까지 곳곳에 널려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공사용 모래가 담긴 포대는 물론 딱딱하게 굳어버린 콘크리트 통에 생활 쓰레기가 뒤엉켜 방치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인력이 부족하다며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신도시 형성이 지금 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일들이 이제 꾸준하게 요구하다 보니까 서귀포시는 다음 달부터 CCTV로 불법 주차를 단속하겠다고 밝혔지만 CCTV는 한 대뿐이어서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2040년에 제주 인구가 80만 명에 이를 것이란 전망입니다. 통계청은 제주 인구가 2015년 60만 명에서 2040년에는 80만 명으로 34% 늘어 세종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향후 30년 동안 65살 이상 고령 인구 증가율은 253%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연차총회가 내일부터 사흘 동안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총회에는 중국과 인도 등 77개 회원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기업인 등 2천여 명이 참석해 지속가능한 인프라와 4차 산업혁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중국이 주도적으로 설립한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의 연차총회가 중국 밖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 추석 연휴를 넉 달 앞두고 제주 노선의 항공권이 벌써부터 매진되고 있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제주 도착 항공기와 10월 5일부터 9일까지 제주 출발 항공기의 좌석이 대부분 매진됐습니다. 정부는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렇게 될 경우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열흘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제주 지역 토지 자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제주 지역 토지 자산은 2015년 말 기준으로 118조 원으로 1년 전보다 26%나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토지 자산에서 제주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1.3%에서 2015년에는 1.8%까지 높아졌습니다. 제주 지역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제주 지역 가계대출 잔액은 12조 2,50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36.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 10.7%보다 3배나 높은 것입니다. 이는 토지와 상가를 중심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제22회 제주국제관악제가 오는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열흘 동안 열립니다. 올해 관악제에는 19개 나라에서 3,300여 명이 참가해 제주 아트센터와 해변 공연장 등에서 공연을 펼칩니다. 또 제주의 명소를 찾아가는 우리 동네 음악제와 함께 광복절에는 시가 퍼레이드와 경축 음악회가 열립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사려니 숲길 입구 근처 남조로를 달리던 5톤 트럭에서 불이 나 차량을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트럭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